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곤니치와. 오늘은 5월 28일 일본 현대소설 수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육 첫 번째 파트를 하다가 끝냈지요. 그런데 첫 번째 파트마저 담당했던 미안합니다. 선생님 목이라서 자꾸 잠기네요. 김한민 군이 앞에 부분에 한 단락을 빼놓고 했어요. 아마 맨 처음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자, 이번 선생님이 나눠드린 교재에 나중에 한민 학생이 아마 해서 올릴 테지만 너무 진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보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들 소설 PDF 파일로 올려놓은 거 다 출력하셨죠? 그거 맨 첫 번째 부분 좀 같이 읽고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쿠라 고도모타치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 보쿠라 고도모타치와. 예. 僕ら子供たちは黒人兵にかかりきりになり、生活のあらゆる隅々を黒人兵で満たしていた。 우리 아이들은 흑인병에게 가까리 키리나를 것은 흑인병에게 자신의 모든 생활을 건다는 얘기입니다. 가까리 키리. 흑인병에게 사로잡혀 생활의 모든 스미스미요 구석구석을 흑인병으로 채우고 있었다. 물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산골 마을은 큰 홍수가 나서 도시를 이어주는 그 다리가 지금 붕괴가 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없고 도시에 있는 학교의 분교가 이 마을에 있습니다만 그 분교에 선생님이 오실 수가 없어서 지금 방학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갈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니까 특별히 뒤에 보면은 아이들도 어느 정도는 그 집안의 일들을 도와준 것 같습니다만 늘 그랬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체할 수 없는 시간을 무료해 하던 가운데 이 흑인 병사가 마을에 나타나면서 호기심이었겠죠. 아이들에게서는 막 흑인을 처음 보았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호기심 때문에 그 흑인 병사에게 모든 관심이 쏠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쿠진 해인이 가까리 키니나리라는 흑인 병사에게 그 심정적으로 매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흑인 병사에게 매달려 생활의 모든 구석구석을 흑인 병사로 채우고 있었다. 고쿠진 해와 에키병의 요원이 고도모타치의間に 広がり 浸透していた.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역병이라고 하는 말이 남일 같지 않죠. 흑인병은 역병처럼 아이들 사이에 히로가리 확산되며 침투해 있었다. しかし大人たちにはその仕事がある. 하지만 어른들에게는 일이 있다. 그렇게 흑인병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거나 뭐 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흑인병이 이렇게 가가리 기리나로 매여 있을 수는 없지요. 大人たちは子供の疫病にはかからない. 어른들은 이 아이들의 역병에는 걸리지 않는다. 물론 이렇게 액기병은 비유 표현이죠. 고쿠진 해인이 가까리 기린이 날이 그게 생활 전체를 채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 모든 아이들에게 확산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 역병이 퍼지는 것처럼. 町役場からの遅い指示を待ち受けてじっとしていることはできない. 마치야쿠바라고 하는 것은 도시입니다. 도시의 관청. 여기는 정말 산골 마을이기 때문에 여기는 관공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을 관리하는 관청은 저 먼 도시에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막혀진 상태이고, 그래서 그 도시의 관청으로부터의 늦은 지시를 마치게 돼 기다리며 짓도시대 이럴 것도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치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고쿠진해의 관시を 引き受けた 僕の 치치사에 흑인병의 감시를 떠맡은 나의 아버지조차. 예, 그래서 이 보쿠하고 오토오토 그 다음에 아마 이 둘과 친한 사이인 미츠쿠치 이 세 소년이 뭔가 특권적인 지금 위치를 흑인병에 대해서 그런 위치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처음에 이 흑인병의 감시를 맡게 된 것이 보쿠노 오토상.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마을의 공동 창구에
위층이기 때문에 공동창고는 지하에 있고 그 1층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만, 공동창고가 1층,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2층, 그 다음에 지금 흑인 병사가 감금되어 있는 것은 지하층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게 감시하는 그 임무가 그 마을 주민들로부터 그런 임무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맡게 된 아버지조차도 료니 데하지메루도, 료라고 하는 것은 수렵, 이 마을 사람들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것은 이렇게 사냥을 나가서 잡은 여러 짐승들의 가죽, 이 가죽을 벗겨서 마치에 나가서 팔므로써 그 현금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료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시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렵, 사냥을 나가기 시작하면, 아마 사냥도 나가는 철이 있는 것 같아요. 사냥을 나가기 시작하면 고쿠지헤이와 돈나 보류 조건 뭐 나시니 타다 고도모타치노 니치주を満たすためにだけ地下蔵の中で生き始めたのだった.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이 사냥을 나가기 시작하자 흑인병은 아무런 보류 조건도 없이 그저 아이들의 일상을 채우기 위해서만 지하 창고 안에서 살기 시작했던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히로노 아이다, 보쿠토 오토오토토 미츠쿠치와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전 부분은 생략되어 있는 것은 내가 맨 처음에 그 아버지는 총을 겨누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식사 바구니를 가지고 막 감금되었다 하더라도 식사는 제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하 창고로 들어가서 그 식사 바구니를 흑인병 앞에 갖다 놓을 때 굉장히 이 소녀는 떱니다. 혹시나 이 흑인병이 우리의 음식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해서 아바레로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어른들이 또 아바레로 하게 된다. 그런 막 상상을 하면서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흑인 병사는 뭐 자신들이 그 제공한 굉장히 소박한 음식을 마치 진수성찬이라도 된 듯이 그냥 단숨에 멋있게 먹어 치웁니다. 다베뿌리란 말을 합니다만 아주 그냥 잘 먹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안심을 하면서 또 호감을 갖기 시작합니다만, 그러던 이 흑인 병사와 아이들과의 관계가 그게 식사를 나르는 일, 그 다음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용변도 그 지하 창고 안에서 다 그 처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용변통이 있었죠. 타루통. 그래서 그 통이 이제 가득 차면 또 갖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 퇴비장에 갖다 버린다고 했는데, 그것도 맨 처음에는 이 세 소년이 하다가 이 흑인 병사에게 접근하고 싶어하는 많은 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얘네들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일은 불화를 했다고 했죠. 사실 그 일은 굉장히 냄새가 나고 이제 그건 불쾌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불화받은 소년들은 아주 그냥 그것이 무슨 귀한 액체라도 됐는지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잘 옮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이 사육이 1958년에 발표가 되었는데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한민이도 아마도 현재와는 아주 굉장히 먼 옛날인 것 같다 라는 식의 상당한 과거라는 표현을 상당히 과거인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현대는 아니죠. 현대 이렇게 흑인 병사를 감금했다면 큰일 나겠죠. 언제일까요? 흑인 병사는 서양에서 살았던 사람일 것이고, 병사가 되어서 일본에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겠죠. 일본이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주만 폭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을 하죠.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만, 그 이후에 당연히 미국 측도 당하고 있지 않겠죠.
미국으로서는 최초로 자신들의 본토가 그 폭격을 받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것이고 그 폭격을 받은 미국은 일본에 역시 비행기를 보내서 폭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본토가 폭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주만 폭격 이후이니까 그게 1941년 12월 8일이니까 대체로 뭐 언제부터 그 폭격이 시작됐는지 선생님 찾아볼까 하다가 뭐 그냥 꼭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만두었습니다만 1941년 12월 8일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1942년, 43년, 44년, 45년 8월로 끝나게 되니까 전쟁이 1941년 12월 8일 이후 더군다나 지금 이것은 기후가 여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년일 수는 없고 42년 아니면 43년, 44년 아니면 45년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 작품 속에 보면은 이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온다 라고 하는 언설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1944년 정도, 43년이거나 44, 45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가 배경이 되어 있고 당연히 이건 지금 전쟁 중인 국가의 병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로 보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은 적이죠. 물론 이때 어른들이 총을 메고 나가서 싸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속한 나라가 지금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의 대상국인 그 연합국의 병사가 사실은 폭격을 가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비행기가 추락을 한 것입니다. 추락을 하고 같이 타고 온 병사들은 죽고 이 병사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폭격을 하는 그 엄청난 그 폭발음을 듣고 또 불도 났겠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가지요. 그것이 추락한 지점을 찾아서 가서 거기 봤더니 뭐 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 중에 이제 기었고, 그러니까 그 날개 부분은 좀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뭐 가지고 왔는지 나중에 보면 아이들이 그 비행기 날개를 가지고 미끄럼을 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나가서 이 병사를 잡아올 때 이 마을에는 이 병사를 묶을 만한 적당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사용했겠습니까? 그때 사용한 게 이노시시 와나입니다. 그러니까 멧돼지를 잡는 데 사용하는 덫을 이 흑인 병사에게 다리에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덫이 그 멧돼지 덫에 발을 채워진 채 끌려오는 이 병사의 모습을 보고 맨 처음에 소녀는 에모노라는 말을 합니다. 사냥감이죠. 에모노, 사냥감. 그렇게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 사육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게 되는 것은 한민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를 맡은 학생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면은 왜 사육이라는 말이 이 작품의 제목이 되었느냐, 이 작품 안에서 사육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시이쿠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다만 동사로서 카우가 나옵니다. 어느 장면인가 하면은 그 맨 처음에 이 흑인 병사가 포로가 되어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노시시 와나를 발목에 채워진 채 이 마을로 끌려올 때, 그래 끌려와서 당장 어딘가에다 넣어야 되는데 어느 집도 이 병사를 자기 집에서 감시하겠다는 말하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마을의 공동 그 지하 창고가 이 병사를 감금하는 장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감금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온 아버지에게 아이들은 뭐 지금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면서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 어떻게 됐냐 했더니 아버지가 뭐 했다. 야마카진 이나루 도코로다. 산불이 날 뻔했다. 전부 스카리 또 오토토가 다메이키を漏らしていた. 전부 다 라고 동생이 다메이키니까 뭡니까? 한숨을 조그맣게 내쉬면서 말했다. 안타깝고 굉장히 아까웠던 거겠죠. 그랬더니 미역을だけ 残った. 꼬리 날개만 남았다. 미역은 또 웃돌이 시대 오토토와 있다. 미역은 꼬리 날개라는 말, 그 원래 그 남자 아이들도 그렇고
이동한 탈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더더욱 이거는 뭐 어떤 동경의 대상이 되겠는데 그 비행기에 꼬리 날개가 남았다라고 하니까 웃도리떠시대 아주 그냥 황홀한 듯이 동생이 말했다. 아노 헤이타이노 호카와 도우시다? 또 보쿠가 키있다. 저 병사 외에는 어떻게 됐어? 또라고 내가 물었다. 히토리데 노tte 키타노카나? 혼자서 타고 온 건가? 호카니 헤이타이가 2人死んでいた. 아이츠와 락카산데 오리단다. 저 병사 말고 두 사람이 죽어 있었다. 아이츠와 그러니까 저 녀석은 락카산데 오리단다. 낙하산으로 내려온 거야. 락카산 또 오토오토가 마스마스 유메미르 요나 코에데 있다. 낙하산이라고 남동생이 마스마스 더욱 유메미르 요나 코에데. 여기서 이 작품 속에서요, 이 남동생을 표현할 때 유메미르 요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아직 소년이니까 여러 가지 꿈을 꾸는 아주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유메미르 요나 코에데 있다. 꿈을 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우스루노 아이츠. 또 보쿠와 오모이 kit때 다스냈다. 어떻게 해? 저 녀석? 쟤쯤 되겠죠? 어떻게 해, 쟤? 또 보쿠와 오모이 kit때 다스냈다. 물론 성인이고 어른입니다. 성인이고 어른이 인간이라는 건 알죠, 아이들도. 그러나 뭔가 짐승처럼 이렇게 끌려온, 더군다나 그 돼지 덫을 다리에 채워진 채 끌려온 이 사람의 모습을 아이들은 어딘가에서 막 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적에 대한 그 태도, 막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도 전염이 되는 것일 것이고, 산권말이라고 하긴 하지만 뭔가 어떤 전쟁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적국의 병사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적대국의 나라다라고 해서 막 얕잡아보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어른들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옮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 쟤? 라고 내가 오모이 kit때 큰맘 먹고 물어봤다. 그때 여기서 아버지의 대답이 마치노 카운가야가 와카루마데 카우라고 합니다. 도시, 여기 마치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있는 관공서지요. 그것을 그 마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그 환유법이죠. 환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그 속성 아니면 그거와 깊은 속성적으로 아니면 그거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경우 이걸 환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힐 같은 걸 아가씨를 나타낸다든지, 일본에 같으면은 도리를 가지고 신사를 나타낸다든지. 근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 생각으로는 이 환유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연관성은 연관성인데 물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펜은 칼보다 강하다 라고 하는 경우에, 펜이라고 하는 것은 모닝이 늘 곁에 두고 사용하는 물건, 그 다음에 칼은 모닝이 늘 곁에 두고 사용하는 물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물리적인 어떤 연관성, 근접성이 있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연관성, 물리적인 근접성을 사용하여서 사용하는 비유 표현이 환유. 근데 여기서 마치노 강가가 와카루마데 카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관공서 도시에 있는 저 관청의 생각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 사람을 일단 이 감시 아니면 보관이라는 말 쓰면 안 될 것 같고, 이 흑인 병사를 우리가 일단 감독 내지는 감금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 마치노 칸가야가 와카루마데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된다라든지 관리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말 쓰지 않고 카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지금 비유법을 사용하는 것인가인데요. 이것은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압니다. 카우 또 오도로이테 보쿠와 있다. 사육 카오니까 사육한다 라고 놀라서 나는 말했다. 도부츠미다이니 동물처럼 아이지만 사육 카우라고 하는 표현은 동물을 집에서 기를 때, 가축으로 기를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적국의 병사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호감보다는 어떤 그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또한 그 피부색이 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차별의식 같은 것도 어른들에게는 있는 것이겠죠. 우리도 왜냐하면 앞서 구럼버라는 표현이 나오니까요. 우리말로 하면 검둥이라는 말이니까 그런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카오란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소년 나도 놀랐던 것이죠. 동물처럼, 이 말은 뭡니까? 동물은 아니잖아. 근데 동물처럼.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아이츠와 개모노 도젠다. 저 녀석은 짐승과 도젠 같다. 또 오모모시크 지치가 있다. 라고 무거운 말투로 아버지가 말했다. 저 녀석은 짐승, 개모노는 짐승입니다. 도젠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는 얘기죠. 개모노 도젠다. 라고 아버지가 무거운 어조로 말을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아버지 스스로가 말합니다. 가라다주 우시노 니오이가 스루. 가라다주라고 하는 건 온몸에서죠. 온몸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 예, 소의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가축과 똑같은 냄새를 풍기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축을 집에서 기를 때 사육한다. 카오라는 동사를 쓰듯이 저 사람에게도 가축 중에서도 구체적으로서는 소입니다만 소와 비슷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안에다가 가두고 밥을 주면서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은 카오, 사육한다 라는 말을 사용해도 좋은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작품의 제목이 시이쿠라고 하는, 이제 카오는 동사고 시이쿠는 그 카오의 명사라고 봐야겠죠. 명사형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상을 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차별적이다. 어떻게 사람한테 이 짐승한테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차별적이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 사육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는가 라고 하는 그 연유가 이 아버지 하는 말이 그 흑인 명사에게서 나오는 그 냄새가 뭐와 비슷하다? 소냄새와 비슷하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물리적인 인접성,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육, 카우 라고 하는 말을 써도 되는 것이다 라는 말. 자, 좀 굉장히 그 쇼킹한 그런 네이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아버지로서는 냄새가 같다 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연관성이기 때문에 나는 카우라는 말을 사용한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그래서 이제 시이쿠라고 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그 흑인 명사에 대해서 의사소통 불가능하고 뭐 적국의 누구라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어떤 그 동물적인 감각적으로 밖에는 이 흑인 병사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서는. 그래서 냄새가 소냄새가 난다 라고 해서 카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인데, 물론 여기에는 뭔가 그 흑인 병사를 무시하는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아버지로서는 흑인 병사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소의 냄새와 같은 그런 냄새다. 그래서 나는 카오라는 말을 사용한 거다 라고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한민이가 생략한 부분을 읽었고, 그럼 이어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여러분 체크해 놓으셨죠? 6번째 단락이죠. 선호 요후께 부분이죠. 자, 찾아주십시오. 6번째 단락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 교재에
그래서 한민이가 첫 번째 달라고 선생님이 개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달라. 찾으셨습니까? 자, 전어 요루가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요. 요루를 읽을 수 있습니다만 뒤에 후케가 오는 경우에 요 후케 하나의 단어입니다. 늦은 밤이 됩니다. 요 후케. 자, 여섯 번째 단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천천히. その夜更け近ぐらの揚げ豚の大きい南京錠を下ろしに来た父が黒人兵の自由になった足首を見たが、不安に胸を熱くしている僕を咎めはしなかった。黒人兵が家畜のようにおとなしいという考えは空気のように、子供らも大人たちも含めて村のあらゆる者たちの肺へ忍び込み溶け込んできているのだった。예, その夜更け 그날 밤늦게죠. 그날 밤늦게 치카구라노 아게부다노 오기 지하 창고의 널판 뚜껑의 거대한 자물쇠를 채우러 온, 그러니까 조 오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 알 수 있죠. 조 하면 오로스 한다. 자물쇠를 우리는 채운다라고 합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내린다. 오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 오로시니키다. 자물쇠를 채우러 온 아버지가 흑인 병사의 자유로워진 발목을 봤지만, 즉 아이들이 이노시시 완화를 풀어줬구나, 돼지 그 덫을 풀어줬구나 라는 걸 봤지요. 부안이 무네어 아츠쿠시테이루, 불안함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진 나를 책망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왜 뜨거웠을까요? 혼나면 어떡할까? 그죠? 이게 지금 아이들도 그런 것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적국의 병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른들이 그렇게 발에다가 덫을 채워서 감금을 시켰는데 그걸 아이들이 풀어줬으니까 혼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불안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나를 아버지가 책망하지 않았다. 그 이유인즉 흑인 병사가 가축처럼 오토나시 얌전하다 라고 하는 생각은 공기처럼 아이들과 어른들을 포함하여 후쿠메테 포함하여 마을의 모든 이들의 폐에 시노비코미 스며들어 녹아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흑인 병사가 굉장히 오토나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을 사람 전체, 아이들, 어른 다 함께 공유하는 생각이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단락입니다. 요쿠아사, 僕と弟とミツクチは朝食を届けに行き、黒人兵がイノシシ罠を膝の上でいじり回しているのを見た。イノシシ罠はミツクチが壁に投げつけたために噛み合う接合部が壊れているのだった。黒人兵は春、村へ来る罠の修繕屋のように技術的な確固としたやり方で罠の故障部分を点検していた。それから急に彼は黒く輝く額を上げて僕を見つめ、身振りで彼の要求を示した。僕は三つ口と顔を見合わせながら頬を緩め解きほぐす喜びを抑えることができない。黒人兵が語りかける。 다음날 아침 나와 동생과 언청이는 아침밥을 갖다 주러 가서 도덕개로는 어디다 갖다 주는 거죠. 배달하는 거 갖다 주러 가서 멧돼지용 덫을 무릎 위에서 만지작거리는 이지리마와스라고 하는, 이지르가 만지작거리는 아닙니다. 이지리마와스가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는 것이죠. 이리저리 만지작거리고 있는 흑인 병사를 보았다. 멧돼지용 덫은 언청이가 벽에 던져서 맨 처음에 이 덫을 풀어주니까 흑인 병사가 오랫동안 그 다리를 부자유하게 있다가 얼마나 이게 덫이 있고 아마 그 사이엔 자물쇠 그 사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을 퍼득거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발을 퍼드덕 거렸더니 원청이는 깜짝 놀랐던 것이죠. 자기들에게 그 뭔가 그 덤벼드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놀라서 덫을 벽에 던져버리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도망을 갔었죠. 근데 그때 망가진 거죠. 멧돼지용 덫은 원청이가 벽에 던져서 나게츠게다 타면이 던졌기 때문에 카미아오는 맞물리는 겁니다. 카무는 문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카미아오는 맞물리는. 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탁탁탁 물리잖아요. 여러분 맞물리는 거 이걸 카미아오.
맞물리는 접합부가 망가진 것이었다. 흑인 병사는 봄에 마을에 오는 이 슈제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게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죠. 여기서는 수선쟁이죠. 수선 가게를 하는 사람인데 가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마 돌아다니면서 행상인 것을 일종의 행상인데 파는 것은 아니고 고쳐주는 사람. 그래서 수선쟁이처럼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선쟁이처럼 기술적인 확고한 방식으로 이 덫의 고정 부분을 점검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술적이고 확고한 방식으로 점검한다라고 했을 것을 보면은 이 흑인 병사가 원래 자신의 본국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아마도 병사도 막 이런 뭔가 손으로 뭔가를 고치고 하는 이런 것에 익숙한 걸 보면은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겠고 아무튼 뭔가 일하는 노동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それから急に 그리고 갑자기 나를 검게 빛나는 이마를 들고 쳐다보더니 미부리대 몸짓으로죠. 태부리는 손짓이고 미부리대 몸짓으로 그의 요구를 나타냈다. 시메스라는 건 나타내다. 나와 언청이는 얼굴을 마주보며 호호 이 부분이죠. 땀을 느슨하게 누그러뜨리는 기쁨을 참을 수 없다. 호 유름의 토끼 호구수 요로코비 오사이를 것도가 되기나 여기 호 유름의 토끼 호구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와라우죠. 와라우. 웃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가들은 웃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호 유름의 토끼 호구스 선생님 웃는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오해의 문장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보를 유름에를 하는 건 느슨하게 하는 거죠. 토끼 호구스는 뭔가 어떤 긴장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 풀어서 이완시키는 것을 토끼 호구스라고 하거든요. 뺨을 느슨하게 누그러뜨리는 기쁨을, 즉 웃는 기쁨을 기뻐서 웃는 것을 오사이를 것도가 되기나이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기뻐서. 고쿠진회가 가타리카게로 흑인 병사가 말을 건다. 그렇죠. 지금 말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몸짓으로서 분명히 자신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말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을 이렇게 흑인 병사가 자기들에게 말을 걸어오자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죠. 뭔가 통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서로 말로서는 소통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몸짓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너무나 기뻤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달라. 僕らはかけて部落町の家へ行き、村の共有財産の一つの道具箱を土間から担ぎ出して近くらへ運んだ。その中には武器として使えるものが含まれていたが、僕らはそれを黒人兵に委ねることをためらわなかった。僕らにとって家畜のような黒人兵がかつて戦う兵士であったということは信じられない。あらゆる空想を拒んでしまう。그 다음에 좀 빠졌어요.黒人兵は道具箱を見つめ、それから僕たちの目を見つめた。僕らはゾクゾクする喜びに体をほてらせて黒人兵を見守っていた。 우리는 촌장 집으로 달려가 카케루라는 건 달리는 거죠. 하시루 카케루 비슷한 말입니다만 달리다 뛰어다 달리다라는 말이 우리도 뛰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대형시키자면 카케루는 뛰다에 해당됩니다. 하시루보다는. 우리는 촌장집으로 뛰어가 그러니까 먼 거리를 막 달린다는 표현을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것을 달리는 경우에는 뛰어가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 싶은데 선생님 생각에는
우리는 촌장집으로 뛰어가 마을의 공유 재산 중 하나인 도구 받고 도구 상자를 토방에서 가츠기 다시는요 메고 나오는 겁니다. 가츠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짊어지는 거예요.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민이는 도구 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지금 나무로 만든 상자일 거고 거기 여러 가지 도구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들고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메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깨에다가 가츠기 다시 때 메고 나와 지하 창고로 날랐다. 그 안에는 무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흑인병에게 맡기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다메라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보크라니 덧대 가치고노요나 고쿠진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 가축과도 같은 흑인병이 우리에게 가축과도 같은 흑인병이 예전에 싸우는 군인 병사였다는 사실은 신유라리나이 믿을 수 여기는 그대로 하면 믿을 수 없다 하고 콤마를 찍고 모든 공상을 거부하고 만다. 인데 여기서 지금 한민이가 믿을 수 없기에 온갖 공상을 거부하고 만다. 약간 의역이 입니다만 의역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신지라리나 믿을 수 없다. 모든 공상을 거부한다 보다는 우리말로서의 가독성은 한민이가 한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싸우는 병사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공상을 거부한다는 말이죠. 여기 온갖 공상이란 뭘까요? 그때 상상할 수 있는 거라면은 지금 적국의 병사니까 무기를 사용해서 뭔가 그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싸움나라는 건 서로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니까 뭔가 이 무기를 가지고서 이 도구를 무기로 삼아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상을 거부하고 만다는 거죠. 너무나 온순한 가축으로 우리에게는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흑인 병사는 도구 상자를 응시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눈을 응시했다. 아마 우리가 이 작품이 보쿠라고 하는 소년에게 그 내적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소년의 시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보고가 되고 있고 물론 이 보쿠 나의 그 내면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나 보쿠가 초점 시점 인물이기 때문에 이 흑인 병사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고쿠진해와 노구바코 미츠메 소레카라 모쿠타치노 메오 미츠메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은 뭐를 느끼십니까? 아까 아이들이 문맥을 볼 때 아이들이 이 안에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아이들을. 그러면서도 이것을 서슴지 않고 맡겼다. 근데 아이들의 그 심정을 이 병사는 알아차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도구 상자를 봤더니 거기 뭐 망치도 있을 것이고 뭐 톱도 있을 것이고 톱이고 망치고 다 엄청난 그 무기 흉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그대로 집어넣은 채로 이걸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도구 상자를 바라보고서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어떤 자신에 대한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을 흑인 병사는 느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소설의 시점의 구조상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아이들이 그걸 느꼈다면은 어른인 흑인 병사는 더욱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흑인 병사는 아이들이 어른 같다면은 당연히 다른 거 다 빼고 뭔가 이거를 고칠 때 필요한 것 같은 것만 골라서 오겠죠. 그러나 아이들은 지금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고 흑인 병사 처음으로 뭔가 의사소통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즐거움 때문에 지금 엄청난 희열을 느끼면서 막 달려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어느 걸 갖다 주면 될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이 잘못하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애들이 모르는 건 아니죠. 알면서도 흑인 병사가 그럴 리는 없다. 이러면서 믿고 지금 가져온 것이고 흑인 병사도 이 상자를 바라보면서 그런 그 정말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들고 온 아이들의 어떤 그 자신을 믿는 순수한 마음 정말 느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흑인 병사가
이건 만지작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생각해보면은 나를 지금 계속적으로 짐승으로 만들고 있는 물건 아닙니까? 그리고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물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 번 다시 보기도 망가져서 좋았다라는 생각, 망가져서 정말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흑인병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이 흑인병사가 원래 이런 것들을 고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료하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할까? 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자기는 적국의 병사인데 아이들이 자기에게 굉장히 어떤 관심을 가지고 모여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사실 흑인 병사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적국의 유일한 포로로 지금 이렇게 산골 마을의 지하 창고에 감금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천진난만하게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표명하면서 마치 자기가 어떤 아이돌이라도 된 듯이 이렇게 몰려오는 아이들의 존재가 흑인 병사에게 어딘가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내가 정말 적국의 포로로 잡혀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그 존재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어른 같은 절대로 이거 풀어주지는 않을 텐데 아이들이 어른도 없는 낮에 이걸 풀어줬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놀라갖고 얘가 던지면서 망가뜨렸다. 그러니까 뭔가 그 아이들이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아이들의 어떤 감사함의 표시 같은 것도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 눈에서 이 소년이 그런 걸 읽어내지는 못하죠. 僕らはゾクゾクする喜びに体をほてらせて黒人を見守っていた. 우리는 조크조크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선생님이 밑에 사전 찾아놨습니다만 다이지생 데지털 다이지생을 보면은요. 사무개가 스를 사마. 그렇죠? 한기가 드는 모습. 가세대 조크조크 또 스를. 감기로 조크조크는 그냥 몸이 그 추워서 추우면 뭐라 그러지? 우리말로 사무개 가세요. 뭐라고 하죠, 여러분? 추워서 몸이 오싹하다고 했나요? 몸이 추워갖고서는 한기가 들어서 오싹오싹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감정의 다카부리야 긴초, 마다 교후 나도의 ために 미부르이 스루 사마. 감정의 고양이나 긴장 또는 공포 등으로 인해서 몸이 떨리는 것. 그러니까 감정이 또로 고양됐을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몸을 떨어버리는 이것을 여기서 조구조구스루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지금 무서워 공포에 떨리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설레는 이라고 하는 말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떨리는 기쁨. 너무 기뻐서 몸 떨리죠. 몸이 떨릴 정도의 기쁨이죠. 떨리는 이 기쁨에 달아오른 몸으로 흑인 병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호테루라고 하는 것. 호테루라고 하는 것은 달아오르다. 호테루 왔을 때니까 몸을 달아오게 하면서 즉 달아오른 몸으로.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만 아이츠 닌겐みたいにと三つ口が低い声で僕に言ったとき僕は弟の尻をつつきながら笑いで体をよじるほど幸福で得意な気持ちだった. 저 녀석 제 인간처럼 라고 언청이가 낮은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을 때 나는 동생의 엉덩이를 츠츠쿠는 츠츠키라는 건 찌르는 겁니다. 찌르면서 와라이데 기쁨으로 웃음으로 가라더 요지로도 몸을 꼬일는 꼬다는 타동사 꼬이다는 자동사니까 몸을 꼬일 그러면 안 되고 몸이 꼬일 정도로 행복하고 그 다음에 토쿠이나 흐뭇한 기분이었다는 조금 뭔가 너무 노인인 이런 상황에서 노인 있으면 어린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쿠이를 흐뭇한이라고 한 해석을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서는 자랑스러운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도쿠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자랑스러울까요? 들창에서는 아이들의 경탄의 한숨이 안개처럼 세차게 불어오는 것이었다. 교탄이죠. 경탄. 도익기 한숨이 안개처럼.
저 녀석 인간처럼이라고 하는 것에 여기서 이쪽 칭찬이죠. 미츠쿠치로서는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뭔가 인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축에 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이때까지는 보지 못했던 인간이고 그 다음에 정말 무료한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던 것이겠죠. 뭔가 아이들에게는 커다란 움직이는 로봇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말로 하자면은.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묻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의사를 지금 표현을 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이걸 보면서 저 녀석 인간처럼 이라고 미츠쿠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미츠쿠치로서 칭찬하는 말이죠. 가축이 인간처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이것을 흐뭇보다는 자랑스러운 느낌이다 기분이었다라고 느낀 것은 이미 여기에서 나는 이 흑인 병사와 자신을 어딘가에서 지금 이어져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동생이랑 나랑 있는데 누군가가 내 동생을 막 칭찬하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그럴 때 물론 흐뭇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내 동생이 자랑스럽다.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느낌은 나와 내 동생은 남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내 동생 간의 어떻게 보면 커다란 확대된 자아일 수 있잖아요. 우리일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청이가 이 흑인 병사를 저 녀석 인간처럼이라고 칭찬했을 때 그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흐뭇한 기분이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심정적으로는 이 흑인 병사를 우리라고 하는 영역으로 집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감상을 조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이가 감상을 썼는데 선생님 이렇게 빨간 걸 표시한 건 하찮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하찮게 여겼는가라고 하는 것 아이츠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하찮게 여긴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와 동생 언청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렇죠? 소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상당한 과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좋았던 것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한민이 얘기하는 것 같는데 그러면은 한민이가 아니고 한진 예 죄송합니다. 한민이가 아니라 김한진입니다. 선생님 이름을 잘못했습니다. 예 한민이가 감상을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여기 보라색으로 쓴 것은 선생님이 이 단락에 제목을 붙여본 것입니다. 한민이는 자기 스스로가 단락에 제목을 붙이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단락에 제목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그 단락의 차이와 그 다음에 단락이 어떤 단락과 단락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단락 사이에서는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락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락에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락과 다른 단락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한민이의 감상은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도 원래 한민이가 만들어 놨었는지 선생님이 잘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인물의 관계와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는 본인이 흥미롭게 생각한 점 흑인 병사를 인간이 아닌 가축같이 대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의문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걸 감시한다는 것이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이에서 이 흑인 병사를 감시하고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특권처럼 본인들도 느끼고 있고 아이들도 그걸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아까 선생님 설명했듯이 아이들은 굉장히 지금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세계죠. 이 아이들은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고 늘 마을에 있는데 정말 외부로부터 오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선생님이었겠죠. 근데 그 분교도 지금 다리가 끊겨서 선생님이 오시지 못한 상태. 굉장히 아이들이 니강어 모테하마시테요
그 무료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줄지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난생 처음 본 흑인병사, 그것도 이제 육체적으로 훌륭한 그런 흑인병사가 와서 어른들은 낮이 되면 다 일하러 나가는데 이 어른인 이 흑인병사는 자신들의 독차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흑인병사가 거의 아이돌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제목과 내용의 작가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정말 궁금하다. 라는 사육에 대해서 사육이라는 말이 이 작품 속에서 어디에 나오는가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이 제목을 가지고 작가가 우리에게 뭘 전하고 싶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작품 끝날 때까지 읽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겠죠. 자, 그러면은 50분이 되어버렸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트 2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고 많았습니다.